신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거나 서울의 일부 지역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신도시로 얼마나 이사를 가겠습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신도시 얼마나 이사를 가겠습니까? 단지 무주택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신혼부부가 아마 대부분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서울에 주택을 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사실은 신도시가 지금 한 18만 가구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됩니다. 일기 신도시가 분당을 비롯한 일산, 평촌, 중동 3번이 전부 29만 2천 가구입니다. 그것보다 더 앞서서 제가 정부에 정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임대주택으로 묶여 있는 1분기의 주택 수가 156만 9천 가구가 8년 동안 못 팝니다. 이게 시중에 나와야지 신도시도 좀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신도시가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는 분명히 기여를 하겠지만 기존에 올라가 있는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집값과 관련된 연구들이 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강남에서 그냥 한 10,000호 정도 공급되거나 그러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충격을 줍니다. 지금까지 경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연구들을 보면은 강남에서 한 40분 정도 거리 내에 뭐 한 10,000호 이렇게 공급되면은 대략 한 6개월 내외 충격을 주는 게 나타납니다. 이 충격을 줬다는 것은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떨어뜨렸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10,000개 공급되면 또 떨어뜨리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생기는데 지금 이제 그 정도 물량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과천하고 하남 정도 같아요. 그래서 그 공급에 의한 충격은 단기적으로 올 거다. 근데 뭐 추가적인 공급이었기 때문에 강남은 또 지갈길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북에 그 한수 이북에 개발되는 그런 것들은 그 주변 지역을 거의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 10년 지나면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기업들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업들이 들어가기는 만만치 않다. 뭐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면 들어가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올라가겠지만은 아니면은 상당히 주변을 폭락시키는 쪽으로 많이 갈 거다라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 경험에서도 나왔는데 분양가 상한제의 이제 좀 그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200만 원 공급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규제가 아니었고 그때 규제 완화였습니다. 200만 원 이전에는 서울의 아파트든 부산의 아파트든 예를 들어서 평당 200만 원 딱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도 아파트를 공급 못했는데 200만 원 공급할 때는 땅값에다가 건물값에다가 이익을 보장해 주니까 건물이 확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업계는 그걸 규제 완화로 보고 건물을 많이 지었죠. 근데 그 물량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주택이 한 680만 채였습니다. 근데 200만 원을 5년 만에 공급했습니다. 거의 30% 물량을 그 나라가 미친 듯이 공급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그렇게 공급하고 맞물리면은 주변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 뭐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은 가격 하락 효과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로또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그런 부작용인데 지금 이제 정부가 상기 신도시 하는 거는 강남 지역에서는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주변 가격 안정화 효과 같은 건 좀 미미하지 않겠느냐. 그 대신 이제 강북에 개발되는 큰 것들은 주변 시장을 거의 뭐 상당 기간은 정체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좀 뭐 개인적으로 거기 있으면 저는 일단 이렇게 뛸 때까지는 갖고 있지만 나중에 입주할 때는 도망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서울의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3기 신도시를만 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왜냐면은 저는 이제 중학생과 초등학생 딸이 있는데 만약에 내게는 한 20년 뒤에 이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올라가서 서울에 이제 집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른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맞벌이 하지만 서포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주택을 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또한 이게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이 목돈이 없어서 전세 못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초년생들이 5년 10년 동안 이게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동안에 저렴한 임대료만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공급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말 집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또 집 때문에 아이 낳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권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은 고향 창릉 신도시를 만들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이 교통 대책입니다. 이제 일산 계신 주민들께서 이제 강남으로 오실 때 또한 자유로가 엄청 많이 밀리기 때문에 저도 그걸 매번 다녀봤고요. 다행히 GTX-A가 착공해서 2023년도에 개통한다고 하면은 이 3호선과 GTX와 경의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강북권과 강남권에 대한 접근성은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삼성까지 20분 내에 도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여의도나 이제 그 노량진이나 이 서부권으로 접근하는 교통망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부선 이 서부권에 연결하는 서부선을 저희가 원래는 고향 창릉 신도시까지만 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돈을 더 들여가지고 대곡역까지 연결해 주는 거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환승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있고 고향 시청역까지 연결해 줘가지고 정말 그 동안에 이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계신 기존 주민들도 혜택을 보고 그분들이 도로로 이용하는 것을 지하철망을 일정 부분 흡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하철 연결망을 확대한 거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이 자유로의 어떤 접근성과 이 도로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건 조만간 저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확정 지으면 저희가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정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